자, 그러면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친환경 농업반 교육 계획 및 교육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잠깐 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우리 이상우 원장님이 우리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서는 총 회장님하고 총무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회장님은 우리 세 분 회장님 3개 반, 회장님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작물의 이해를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작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첫 시간, 오늘 이 강의가 원래 강의하는 거 답니다. 사실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물이 뭡니까? 작물이 뭐겠습니까? 작물철 예, 맞습니다. 예. 지구상에는 크게 나누면 동물과 식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동물은 걸어 움직이는 거죠. 혼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식물은 어떻습니까? 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종자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물 중에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가꾼다는 게 노력을 들인다는 얘기죠. 자식을 보면 기른다. 동물 같은 거 사육한다. 사육.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은 사육하고 우리는 기른다. 재배한다. 예. 작물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재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것, 이걸 이제 또 재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식물, 그것이 작물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초록색을 띤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있죠. 소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페랭이 꽃까지 다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이 노력을 들여서 비료도 주고 또 막아주고 충도 잡아주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작물입니다. 그럼 작물이라 하는데 작물을 우리가 왜 재배를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예, 수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개념에서 옛날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먹고 지내면 됐죠. 그죠? 때거리만 됐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요거하고 관계되어 있죠. 결국은 이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럼 지금의 목적은 재배를 함으로써 뭘 얻는다는 겁니까? 소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소득. 그럼 소득은 생산량을 많이 높여서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품질을 좋게 해서 다른 거하고 차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 좀 그렇지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쪽에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생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차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품목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1kg에 지금 얼마 합니까? 만 원? 예, 1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 가격이 10만 원이다. 생산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수요가 없을 때 유리합니다. 생산자를 보면 그게 불리하고 소비자를 보면 불리하고. 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당장은 그렇죠. 내일은 10만 원 하니까 생산자 좋습니다. 와 신났다. 더 재배해야지. 그죠? 안 사먹습니다. 안 사먹죠. 그러면 이거는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까? 10만 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나는 나중에는 1,000원에라도 가져가라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소위 간식거리다. 이해되십니까? 간식거리다. 근데 쌀은 어떻습니까? 쌀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죠? 그렇습니다. 쌀값이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밥 안 드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고가,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식량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곡이라 합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작물을. 나머지 거의 죄송합니다만 원예 작물들은 뭐다? 주곡이 아니다. 그래서 원예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길러서 재배하는 나무에 열매가 달린 그걸 과수라 하죠. 과수, 원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추, 시금치, 가지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채소라 부르죠. 채소, 작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죠. 주로 예, 화예죠. 꽃이죠. 그것을 화예작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원예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예작물 말고 우리가 먹는 작물 중에서 주곡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조미 채소 잡고 예, 채소 빼고 약초. 잡고 예, 약초도 있고 잡곡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소위 마이너 작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곡하니까 뭔가 잡동사니 갖고 어감이 영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잡곡이 뭐하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옛날에 1,000불, 2,000불 시대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요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잡곡이 인기가 있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재배가 늘어나죠.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작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산에 있는 산삼은 뭐라 합니까?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스스로 그냥 야생하는 풀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발견돼서 서이면 그 용도로 서이는 거고 우리가 노력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개량해서 나온 게 뭡니까? 함양에 가면 산양삼이죠. 그건 뭡니까? 자, 이제 작물에 대한 개념이 완벽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물을 먹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궁극적으로 최고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제일 잔인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의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뭐 시체가 있는데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합니까?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 무섭습니까? 이 농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소도 먹죠. 돼지도 먹죠. 말고기도 먹죠. 개고 미꾸라지 먹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잡식이랍니다. 잡식성 동물이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마다 종교마다 뭔가가 분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식성이긴 하지만 이슬람교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죠. 소를 안 소도 안 먹죠. 힌두교 믿는 사람 소고기 안 먹죠. 하여튼 우리는 불교는 다 먹습니까? 불교는 원래 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잖아요. 원래 고기가 하여튼 안 먹는 거. 진짜 대단한 종교 빼고는 우리는 웬만하면 다 먹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러한 동물들 우리가 기르죠. 어디서 기릅니까? 집에서 기르죠. 집 갖다 써서 가축이라고 합니다. 가축은 사양, 관리 이렇게 말하는 전문용어로 하여튼 키운다 이겁니다. 가축이 문제입니다. 집에서 키운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가축도 뭔가를 또 먹고 살겠죠.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사료라는 것을 먹습니다. 자, 소를 한번 보실까요? 소가 어떤 걸 먹습니까? 예, 소를 초식성이라 말합니다. 위가 4개죠? 사람은 몇 개입니까? 2개. 1개입니다. 그죠? 염소가 2개입니다. 그죠? 염소가 2개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죠? 소는 4개입니다. 근데 소는 풀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만큼 크죠. 덩치가 사람보다 큽니다. 그 이상한 뭔가가 없습니까? 사람 고기를 먹어도 뭐 이 정도인데 뭔가 좀 특이하죠. 소는 종자가 다르죠. 예, 뭐 체질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종자가 다르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소가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위에는 물을 딱 펼치면 물을 2손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뭐 복잡한 건 빼고 어쨌든 그 위 속에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가 있습니다. 배치, 보리치, 밀치 이런 것들 분해해서 미생물이 먹거든요. 먹고 지는 3, 4개월 안에 또 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뭐 6개월 만에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공급원이 되죠. 미생물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는 단백질을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단백질 먹으라 하죠.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작물을 이해하고 가축을 이해하고 그럼 그 사료 자체는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땅에서. 그러면 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키우는 역할을 하죠. 뭔가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럼 사람으로 비하면 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머니 품어주는 거. 대단하십니다.
저는 토양을 엄마의 품이라 생각합니다. 엄마의 품. 엄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받아주죠. 아들내미 공부 못해도 아이고 잘했다. 말씀 피워도 그래 내 자식 하지요. 신랑이 조금 뭐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신랑은 별로 빼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 40, 50 되면 신랑은 뭐 별 그거 없습니다. 자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저기 사모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죠? 하여튼 부부 검술이 되게 좋아 보이시고 어쨌든 또 엄마는 어떻습니까? 찌개 끓이다가 밥하다가 옷 챙기다가 양말 챙기다가 다 하죠. 엄마는 소위 요새 말로 멀티 플레이어. 원하는 게 없는 게 엄마입니다. 아빠가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죠. 엄마는 품어주죠. 시부모님 고함 질러도 어떻습니까? 엄마는 다 품어줍니다. 토양이 그렇습니다. 토양이 그렇죠. 토양은 어떻습니까? 작물을 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내 주인이긴 하지만 비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비료를 주고 내 키우면은 아가 식물이 인스턴트가 될 낀데 이게 또 병에 약해질 낀데 우리 토양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토양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캐릭터, 소위 완충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학비를 자꾸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다른 걸 줘야 되겠습니까? 보약을 줘야 되겠죠. 그 보약은 뭐냐? 유기물입니다. 모든 양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은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정의는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 소위 폴리머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합체. 이거 나뭇잎, 볏짚, 나무 다 뭡니까? 유기물입니다. 거기에 무기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기성분은 우리가 NPK 샀죠. 질소, 인산, 칼이 사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토양이 엄마의 품인데 조금만 뭔가 다른 게 들어와도 팍 배내버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제대로 잘 가꿔놔야 제대로 공급을 잘 해줘야 어떻다는 겁니다. 이 작물, 저 작물, 어떤 작물을 심어놔도 힘이 있어서 다 길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한 토양의 정의입니다. 토양은 엄마의 품과 같다. 그래서 토양을 가꿀 때는 화학제는 가능한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공부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습니다. 작물을 이해했고 작물을 길러내는 토양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음 시간에 작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10분 정도 안 만지니까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입으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 네. 예, 좋습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작물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산업 곤충의 이해입니다. 그럼 곤충은 다 이해를 하시죠? 일반적으로 껍질이 좀 딱딱하고 성충이 되면 날아다니고 하는 게 곤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시골에 가면은 뭐 풍뎅이부터 시작해갖고 딱정벌레 다양한 것들이 다 곤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어떤 민간요법으로 어떤 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예를 들자면 간이 안 좋아서 이걸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았더라. 그게 안에 성분이 뭐냐? 조사해 보니까 어떤 단백질이 있고 어떤 지방이 있고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간에 좋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좋다. 어디에 좋다.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화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소비자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멋있게 포장이 돼야 됩니다. 소위 제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육을 기르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 될 것이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 한번 사육해 보십시오 합니다. 하면은 다음에 가면은 다 죽이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곤충하고 매일 같이 잤습니까? 이러면 아니 교수님 뭘 하십니까? 아니 같이 잤냐고요. 아니 저는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매일 들여다보고 관심을 썼습니까? 하니까 1kg 뭐 2kg 이거는 별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 삼아 제가 해보라고 하는. 그냥 뭐 어떤 데는 술도 마시고 뭐 여행도 가고 그냥 놔두고 지금 지 혼자 뭐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더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못하죠. 뭐 자식 키울 때도 그래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은 차마 못합니다. 오늘 여기는 녹음을 다 합니다. 이제 다 계시니까 여기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곤충은 생물입니다. 생물입니다. 한번 제가 실험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첫 해는 왜 이걸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친환경반하고 다른 또 생태농업반 뭐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쟤를 만물 박사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깥 거는 자기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청에 있다 왔으니까 이제 많은 걸 이제 접했죠.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곤충은 사실은 접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우리 직장 공부하면 저거 하자 하고 했던 게 곤충이었습니다. 잠수 하늘소, 하늘소.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몇백만 엔 이해되십니까? 동그라미를 더 붙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1cm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야, 저게 야환형으로 저런 거 같으면 정말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그 진흥청에서 관심이 많았고 이제 학교로 와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교수님 그거 말고 돈 되는 거 좀 해주세요. 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내리를 탁 썼습니다. 곤충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 재미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잊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이 이제 조그맣습니다. 거기서 선반에다가 곤충을 이제 키웁니다. 박스에 넣어놔가 톱밥 뭐 그거 되면서 냄새도 좀 나고 배설물도 나오고 합니다. 모 교수님은 저 교수 방에다 이런 거 하나 드릴까요? 가만 징그럽다고 막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이제 6년째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 어떠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 교수 그거 좀 없나? 이러십니다.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농담삼아.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효과가 있다. 그분이 원래 연세가 63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산업은 기능성 식품뿐만이 아니고 애완용, 학습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곤충을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기 기르듯이 하라요. 내 새끼, 내 자식 기르듯이 옆에 두고 보십시오. 물론 모델은 제가 다 개발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기르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하는 것은 모델은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하는 무언의 압력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대로 배워가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시더라도 실제 10마리든 20마리든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뭔가 하나가 틀립니다. 자, 아까 이제 그 해프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선반에 탁 낳고 왔는데 출장을 여름에 3박 4일인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제 혼자 관리를 하니까 제 혼자만이 연구죠. 그때는 대학원생들이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돼야 대학원생들이고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출장을 3박 4일 갔다는데 뭐가 새카맣게 변해있는 겁니다. 그게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큰 놈 있죠. 그리고 이게 우개된 거 보면 낮에 창문을 닫아놓고 온도가 38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치명타, 병 발생 바로 합니다. 새카맣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도는데 꽃무지 이놈은 작은 거 등으로 일으키는 군뱅이가 있습니다. 이 변웅전 그 옛날에 아나운서 분 아시죠? 국회의원 하시고 이병철 그 사회분에 그분이 내가 제주도에서 군뱅이 드셨잖아요. 간암 걸려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생선에 살아있는 겁니다. 뭔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해프닝이 있었고 이제 이놈은 이제 환경 적응성이 강하구나 해가 문을 설치하고 쭉 해보니까 환경 적응성이 강하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병이 있다 뭐 그게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 병이 막 녹색 뭔가 피부에 막 하고 뭐 갈색으로 변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 이래저래 하다 보니 제가 양자막 누에 있지 않습니까? 누에 키우는 거 이걸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촌에서 우리 이제 잠실에서 누에 키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유출해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 누에는 잠을 5번 잤어요. 5령인데 이거는 3령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연구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질 곤충이 제일 사실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2014년 10월 1일 날 작년이죠. 10월 1일 날 식약처로부터 한시적으로 식품 허가가 났습니다. 식품 허가가 나서 내년 9월 말까지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식품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 말씀은 누구나 식당에서 군뱅이 팔아도 됩니다. 그럼 누구나 젤리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 그럼 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혐오성 식품이죠. 더 큰 문제는 혐오성 식품은 갈아서 넣어버리면 표 안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알면 됩니다. 문제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을 어떻게 제거하실 겁니까? 사료는 어떤 걸 먹여야 경제적이겠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키로당 20만원, 25만원, 뭐 경우에 따라서 친환경 인정된 거는 30만원, 뭐 좋은 거 먹인 거는 100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특화하면. 근데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5만 원 샀습니다. 5만 원. 네, 기로에 5만 원 샀습니다. 5만 원에 1톤을 납품해 주세요. 샀습니다. 1톤. 5만 원에. 그래 제가 갑니다. 사장님,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1톤 주십시오. 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